자, 다섯 번째는 그래프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종류 중에서 이제 그래프 형태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마이닝을 수행을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그래프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그런 패런을 추출하는 게 바로 그래프 데이터인데요. 자, 어떤 분야에서 그래프 쪽에서도 어떤 쪽에서 좀 우리가 이 마이닝, 그래프 마이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컴퓨터 네트워크도 이 네트워크 자체가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서로 패킷이 오고 가는데 그런 네트워크 패킷들이 어떤 식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냐면 바로 그래프 형태죠. 자,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도 대표적인 이 그래프 마이닝을 적용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사 경로 네트워크가 또 우리 몸의 인체가 어떤 식으로 대사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고요. 그다음 화학 구조식도 당연히 이런 네트워크 형태, 구조가 자체가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띠죠. 자, 그리고 이제 인용 네트워크가 이 대표적인 또 그래프 마이닝의 대상이 됩니다. 인용 네트워크는 어떤 논문이 어떤 논문을 인용하거나 어떤 책을 인용하거나 이런 인용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프 마이닝의 또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자 회로도도 대표적인 이 그래프 마이닝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빈발 부분 그래프라고 하는데 frequent subgraph입니다. frequent subgraph 마이닝이 있는데 이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그 특정 집단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서브그래프, 부분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럼 부분 그래프가 뭐냐? 서브 그래프는 원래 전체의 그래프에 속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노드랑 링크가 포함되는 그 일부 부분에 해당하는 전체가 아니라 그 그래프에서 일부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이제 동형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 그래프의 노드들이 이름을 다른 그래프의 노드들의 이름으로 변환하여 같은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그 형태가 바로 이 동형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형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그 NP 하드 문제라서 굉장히 고비용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연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좀 쓰기 어려운 NP 하드의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같은 이런 그래프, 근데 A의 노드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C에 매핑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FA는 1, FB는 6, FC는 8, FD는 3, FG는 5, FH는 2, FI는 4, FH는 7. 그래서 각 번호로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를요, C라는 이 매핑에 대해서 변환을 시키면 이런 B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A 대신에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는 뭐가 들어갈까요? G는 FG에 따라서 5가 됩니다. 5. 근데 A랑 G가 1, 5잖아요. 근데 여기도 1, 5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가지죠.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B. 먼저 A에 연결된 것부터 볼게요. A에 H가 연결돼 있나요? H는 FH는 2잖아요. 2. 근데 1, 5, 1, 2 둘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A와 연결되어 있는 I를 한번 보겠습니다. I는 FI를 통해서 4가 나오죠. 여기에 4. 그럼 1이 또 4랑도 연결되어 있죠. 1이 연결된 게 2랑 5랑 4입니다. 여기는 A가 G랑 H랑 I랑 연결됐듯이 똑같이 매핑에 따라서 동일한 연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한번 이 매핑에 따라서 변환을 해보면 이 A랑 B가 사실은 동형의 그래프 모습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 매핑에 따라서 어떤 변환을 거치면 동일한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아이소모르피즘, 바로 동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그래프를 만들어 가면서 이 후보의 부분 그래프가 지금 현재 각 그래프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동형을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frequent, 빈발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인데요. 대표적인 이런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이 FSG,
그리고 GSpan과 같은 이런 마이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그래프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얼만큼이 빈발한지 이런 것들을 이 각 그래프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 바로 그래프 서치입니다. 그래프 서치인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특정 그래프를 질의하는 형태, 질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요. 그래서 질의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로 포함하는 그래프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은 사실은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덱싱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인덱싱이 뭐냐? 인덱싱은 어떤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특징으로 대상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인덱싱으로 쉽게 알려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책에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포스트잇은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덱싱 과정,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이런 표시로 이렇게 하는 개념이 똑같이 이 데이터에서도 이런 인덱싱 기법을 통해서 정보를 좀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인덱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그래프에서는요, 이 경로, 그리고 부분 구조, 그리고 노드 또는 링크의 이름, 그리고 부분 그래프가 주로 인덱싱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피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빈발 부분 그래프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A, B, C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A가 이 부분 구조라고 보고요. 그리고 B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질의 그래프라고 치면 C가 그 대상이 되는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데이터가 이 부분 구조로 인덱싱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 부분 구조를 사용해서 쉽게 질의 그래프를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질의 그래프가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검색에 인덱싱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imilarity search입니다. 이 유사도 검색인데, 자, 인덱싱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특징을 사용해서 각 그래프 데이터를 특징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의 그래프에 대해서 인덱싱을 할 때 사용한 특징을 추출해서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질의 그래프의 특징 벡터, 그리고 특징 벡터는 유사도가 일정한 값 이상인 그래프들 후보로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similarity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 similarity search를 수행하는 거죠. 검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화학식으로 A는 지금 질의 그래프의 특정 화학물의 구조대에 대한, 그래서 그 질의 그래프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 그래프를 포함한 게 이제 B, C, D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B에서도 이 A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C에 대해서도 이 A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에 대해서도 이 해당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이 부분 그 그래프의 형태를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 유사도 검색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그래프를 우리가 특정 원하는 그 어떤 분류를 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레이블, 라벨을 모르는 그런 노드의 라벨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분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이 노드가 어떠한 분류를 가질까라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노드가 어떠한 분류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못할 때, 그래서 이 분류를 결정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 화학물이 나타내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특정한 성질의 유무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에서 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그래프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프 클러스터링은 그 하나의 그래프에서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이런 부분 그래프를 찾거나 혹은 이제 많은 그래프 데이터에서 비슷한 것들을 군집으로 좀 묶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dense cluster identification 그리고 graph partitioning 이런 기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덴스하게 그 클러스터를 인식하는, 그리고 그래프를 이제 분할하는 방식으로 파티셔닝하는 이런 기법들. 그리고 밀집, 군집, 식별인데요. 커뮤니티예요. 이게 이제 그 커뮤니티, 관심사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집단, 커뮤니티를 찾는 문제에 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에 군집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전체 군집에 지금 현재 이런 관계는 이제 가족의 군집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런 군집은 고등학교 동문, 그리고 이런 큰 군집은 대학교 동문. 그다음 대학교 동문 중에서도 그 안에 클러스터에 이 학과 친구가 있겠고, 그리고 학과 친구 안에서도 같은 지도 교수라는 그런 군집으로 형성되는, 한마디로 전체 그래프에서 어떠한 커뮤니티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 군집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이 또 이제 그래프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 소속 그래프 기반 커뮤니티 식별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자,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는 그래프. 자, 노드와 커뮤니티 간의 이제 소속 관계를 좀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 형식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소속 그래프 모델이 이제 주어진 그래프를 생성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그 커뮤니티 소속 그래프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커뮤니티 소속 그래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여기 그림에서는 이 A랑 B가 커뮤니티를 나타내요. A랑 B는. 그리고 A랑 B에서 PA,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PA, PB가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A랑 B에 속할 확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리고 소속을 하는 정도, 얼만큼 하는지를 나타내는 M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확률 M, 소속 정도를 나타내는 확률 M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노드 V가 커뮤니티, 어느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할 확률값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커뮤니티 소속 그래프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어떤 내용으로부터 이런 식의 이 그래프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노드가 어느 커뮤니티에 이렇게 소속됐다라는 그 확률적 분포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두 노드가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할 이런 확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할 둘 다 속하는 이런 확률이 되겠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두 노드 간의 이런 간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의 클러스터링인데, 그 중에 이제 그래프 분할입니다. 이 하나의 그래프를 몇 개의 부분 그래프로 이제 분할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분할될 때 이제 제거되는 링크의 개수, 그리고 링크의 가중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분할하다 보면은 분할하면서 여기 엣지가 끊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엣지가 끊기는, 링크가 끊겨지는 이런 게 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프의 키워드 검색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는데요. 자, 데이터에서 그래프의 표현을 가지는 이런 데이터가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습니다. 러셀 크로위가 출연한 그 영화의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중에 헬레나 카터가 주연한 것은 뭐야? 이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상이 러셀 크로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대상의 배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영화라는 그 대상이 되는 영화 이름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감독이 영화의 감독이 누군지 모르지만 영화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중에서 누가 출연을 해야 돼요? 헬레나 카터라는 배우가 출연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자체가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종 키워드가 이 정보들이 이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이름의 영화인지, 어떠한 감독이 이 연출한 것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런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걸 찾아보니 이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겠고, 탐 후퍼라는 감독이 이제 만든 레미제라블이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 후퍼,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이런 어떤 영화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 문제인데요.
이 작은 문제에서 간단한 문제도 좀 규모가 커지면 곤란한 게 바로 그래프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하나 그 뭔가를 수행할 때마다 엄청난 시간이랑 그리고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단 경로를 찾기 같은 문제, 그다음 허브, 이 많은 노드와 연결된 그런 노드를 찾는 그 허브 찾는 문제, 그리고 최소 신장 트리를 찾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규모가 커지면 곤란한 그런 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허브 찾기, 클리크라는데 이제 모든 노드상 사이에 링크가 존재하는 부분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찾는 이런 부분. 그다음 최소 비용 그래프를 절단하는 문제, 그래프 컷인데요. 클릭에 속하는 노드들이 서로 간에 이제 링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준 클릭을 찾는 것에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그래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중에 문제점들입니다. 자, 다음은 군집화 상수와 구조 유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군집화 상수는요, 그래프에서 노드들이 뭉쳐있는 정도가 얼만큼 강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즉, 이 노드가 얼만큼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느냐, 그 얼만큼 이게 강도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지, 높은 응집도를 가지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이 뭐 높은 응집도 계산은 값이 클수록 이제 높은 응집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드 V가 있다고 치면요, 노드 V에 대한 군집화 상수는요, 지금 전체 노드 V에서 인접 노드 간의 간선의 개수랑 그 다음에 노드 V의 인접 노드가 그 만들 수 있는 전체 간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즉 보면은 A에 대해서 이 A가 실제 B랑 C랑 D 노드 간에 이 엣지가 있잖아요. 총 3개의 엣지가 있죠. 그리고 이 엣지, 즉 인접한 이 노드 B, C, D가 전체 만약에 만든다면 간선의 최대 개수가 몇이냐면, B는 A랑 D랑 C랑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A랑만 연결되어 있지만 B랑 C랑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3개. C도 A랑 D만 연결되어 있지만 B랑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그 다음 D도 A랑 C가 연결되어 있지만 B랑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그럼 3개, 3개, 3개에서 전체 9개잖아요. 그럼 전체 9개의 간선 개수 중에 A가 연결된 간선의 개수인 3개. 그럼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이 군집화 산수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유사도는 노드쌍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요. 이 값이 클수록 해당 노드들이 동일한 클릭이나 커뮤니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각 노드가 얼만큼 유사한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유사하니까 그 유사한 노드들이 서로 동일한 커뮤니티나 클릭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계산한 방법은 노드 2개, 노드 U랑 노드 V에 대해서 그 구조 유사도를 계산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노드 U랑 V가 속하는 이 교집합 부분, 공통된 부분들, 그리고 노드 U랑 V가 전체 각각 얼만큼의 이 노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노드 U에 대해서 이웃한 노드들의 전체 집합을 계산하는데요. 그러면 U에 대한 노드들, 이웃 노드들의 전체 집합과 V 노드에 대한 이웃한 노드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것들을 곱한 거를 이제 루트를 씌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 U랑 V 이웃한 노드들의 공통된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바로 노드 U랑 V가 얼만큼 유사하다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왜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저랑 유사한 그런 사용자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했는지가 이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동일한 클릭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친구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유사도에 따라서 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다양한 그래프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개념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